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치매 인구가 2050년이 되면 1억 5,200만 명으로 현재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HO는 지침서를 통해 치매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 운동, 금연 등이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5에서 8%가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증가세를 그리고 있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WHO는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는데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도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단국대병원, 분당 차병원 공동연구팀이 60세 이상 26만 2,600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심방세동에 있는 노인 그룹의 치매 발병률은 24.3%로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 그룹의 15.4%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심방세동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도가 1.5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연구팀은 심방세동은 위험 요인인 고혈압의 관리와 함께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며 심방세동으로 진단되면 뇌경색뿐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해 항응고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해 절반에 달하는 익수 사고가 여름철에 집중됐고 사고 당사자는 주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익수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 958명을 분석했는데요. 46.9%가 여름철에 사고를 당했으며 주중보다는 주말에, 특히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0에서 4세가 2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에서 9세 9.7%, 10에서 14세가 5%를 기록했습니다. 익수사고 발생 장소로는 바다와 강 등 야외가 58%를 차지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을 일으키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뇌경색 초기 단계를 뜻하는 잠재적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경과 연구팀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성인 3,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잠재적 뇌경색 발생 위험도가 1.7배 컸습니다. 연구팀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잠재적 뇌경색을 방치하면 뇌졸중과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며 비만과 관계없이 본인의 대사증후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립선 암에 걸려도 젊은 사람은 그나마 예후가 좋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공동연구에서 이와 배치되는, 즉 젊은 전립선암 환자의 예후가 고령의 환자들에 비해 나을 게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 등이 참여한 연구에서 50세 미만 젊은 전립선암 환자들과 50세 이상 환자들의 전립선 절제술 뒤 병리학적 결과를 비교했는데요. 암세포가 전립선 안쪽까지 침범한 비율이 젊은 환자 그룹 69.3%, 50세 이상 환자군 6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5년 안에 재발할 확률도 젊은 환자 그룹이 28.3%, 고령 환자군은 26.7%를 기록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젊은 전립선암 환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진단 당시 이미 전이가 진행된 환자들의 예후에 대해 이루어졌다면서 서구에 비해 악성도가 높은 동양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부 또한 노화의 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구조와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특히 피부가 태양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노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는데요.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얇아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 질환 위험성도 커지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피부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자외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6년 국내에서 22만 9,100여 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피부암은 6,200여 건, 전체 발생 암의 2.7%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피부암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2년 2만 500여 명에서 2016년 3만 5,800여 명으로 5년 새 70%가량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80대 이상이 27%, 60대 19% 순이었습니다. 피부암은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 손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이 축적이 되는 장년층이라든지 노년층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 전체 연령대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부암에 대한 향후에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첫 번째 좀 많아진 원인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야외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외선에 의한 노출 정도가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은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발하고 면역 반응을 억제해 피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간에 대량의 자외선을 쬐는 것은 물론 어릴 때부터 축적된 자외선의 영향에 의해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피부암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기저세포암. 기저세포암은 피부의 가장 깊은 층인 기저층이나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 즉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종양이 악성화돼 나타납니다. 80% 이상이 자외선에 주로 노출되는 머리나 얼굴에서 발생하는데 꾸준히 조금씩 노출되는 것보다 가끔씩 과다하게 노출될 때 발생 위험이 더 큽니다. 기저세포암과 함께 흔하게 나타나는 상피세포암은 피부 바깥층에서 일어납니다. 역시나 자외선의 영향이 크며 대부분 표면에 건조한 각질이 형성되는 광선 각화증이 먼저 생깁니다. 악성도가 가장 높은 흑색종은 자외선과 더불어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나 자식에게 흑색종이 있는 경우 8배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발바닥, 손톱 같은 신체 말단부 침범이 잦은 편입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은 호발암이 아니라 피부암이 희귀암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병 빈도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암을 인지하는 피부암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서양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암이 그냥 점으로 오인돼서 방치되다가 좀 많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치료 자체도 좀 힘들어질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진행된 경우에는 빨리 조기 발견된 경우보다 치료 성적도 아무래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치료 자체도 여러 가지 부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몸에 점 몇 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없던 점이 불쑥 생겼다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점은 점의 모양을 띤 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세포암 초기에는 볼록하게 나온 검은색 또는 흑갈색 점이 관찰되곤 합니다. 또 악성 흑색종은 주로 손발톱에 검은 점이나 검은색 띠가 나타납니다. 일반 점과 달리 암의 적신호가 되는 이들 점들은 자가 진단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점이 한쪽으로만 커지면서 대칭이 깨진 경우, 점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한 경우, 또 점의 색이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부분에 한해 진해지거나 흐려지는 경우에는 피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암을 점이나 검버섯으로 잘못 짚어
레이저 치료를 받은 뒤에 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암세포 상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암 진단 과정에서는 일단 피부 확대경을 통해 육안으로 살펴보고 의심소견이 보이면 국소 마취 후 피부 조직 일부를 떼어내 악성 세포를 확인하는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고 또한 병기 설정이 가능한데 조직 검사 결과는 대개 일주일 뒤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암은 이렇게 눈, 코, 입이나 이렇게 중요한 기관을 이렇게 많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정상적인 그 주변의 조직을 보존을 해야 눈, 코, 입의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암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피부만 절개를 해서 이렇게 현미경화에 이렇게 절편을 만들어서 다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피부암이 발견이 되면 이쪽만 좀 더 뿌리를 추적해서 제거를 해주고 결국 이제 병리적으로 결과로 이상이 없었을 때 저희가 피부를 복원해주는 수술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즈 미세도식 수술이라고 그럽니다. 피부의 복원이라는 말은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피부 복원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 이식이나 피판술을 이용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피부를 옮겨 붙여서 새롭게 노출되어 있는 근육이나 뼈나 이런 부분을 다시 커버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암세포가 표피에만 생기면 긁어내거나 냉동시켜 제거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에 국한돼 나타나고 전이율이 낮은 피부암의 특성상 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수술 기법을 창시한 미국 의사의 이름을 딴 모즈 미세도식 수술의 경우 현미경으로 일일이 암 조직을 확인하면서 뿌리까지 절제해 완전한 종양 제거가 가능하면서도 그 외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암의 원인은 자외선이나 유전적 요인 외에도 바이러스, 발암성 화학물질, 또 방사선, 만성궤양, 오래된 화상이나 흉터 등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자외선이 국내 3대 피부암 발병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데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면 80%에 달하는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피할 수 없다면 자외선 차단제 등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피부암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점과는 다른 특이성이 발견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여름의 불청객인 수족구병.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수족구병은 명류아에서 주로 발병하며 손, 발, 입 등에 물집이 생기는 비교적 흔한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주로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과 7월 사이에 가장 유행합니다. 대부분 수족구병은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데요.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을 했거나 이러한 것들에 오염된 수건 등의 물건을 만지면서 전파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키즈카페 등에서 아이들이 서로 같은 장난감을 만지며 놀다 보니 집단 발병이 쉬운데요. 따라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이나 식사, 배변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집에 아이들이 같이 사용하는 식기, 장난감 등도 소독해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수족구병의 증상으로는 손, 발, 입안의 수포가 대표적이며 발열,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장염 증상이 동반되는데요. 다만 바이러스의 변종이 많아서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입안에만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온몸에 커다란 수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드물게 내막염이나 심근염 등의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 꼭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구토와 설사가 반복돼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의사 손병국 원장은 수족구병은 바이러스 종류가 많아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한 계절에 2~3번씩 걸리기도 해 감염 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병을 앓고 나면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과 체력 보강을 위한 관리 등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커피가 인체의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갈색 지방이란 열을 발생시켜 칼로리를 태우는 작용을 하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이 활성화된 갈색 지방은 혈중 지질과 혈당 수치를 개선시키고 여분의 칼로리를 태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시면서 더위도 살도 날려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